자, 그게 지금 완전히 단순한 사기꾼이냐? 아니면 이 신라젠이 그야말로 배경이 탄탄한 사기성이 지금 뭔가 정관계에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입증이 돼야 되고, 이 신라젠으로 재미를 본 사람이 누구냐? 또 이 신라젠과 관련해서 정관계에서 관여되어서 돈을 벌은 사람이 없냐? 이런 부분들이 다 규명돼야 될 겁니다.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도와준 사람이 없냐?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의혹에 대해 누가 도와줬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2016년 12월 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기업 공개 절차를 완료하고 상장했고요. 상장 직후 13,500원이던 주가가 상승 랠리로 2017년 11월 21일 13만 1,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5일 코스닥 시총 2위까지 갔고요. 작년 가을 이후 꾸준히 빠지다가 지난 금요일 날 하한가를 기록해서 3만 1,200원까지 떨어졌고, 1,200원에서 오늘 또 9,350원이 떨어져서 21,8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1년의 가격치로 보면 이 신라젠이 작년에 이 9월, 10월쯤에 그래도 10만 7천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뒤에 휴지 조각이 될 걸 작년에 10월달까지 10만원으로 끌고 왔고요. 그리고 이 최고치는 17년에 지금 기록을 했고, 한때 15만 원이 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신라젠 쇼크로 셀트리온도 7%가 급락해서요. 시총이 20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고, 코스닥이 600선이 붕괴가 되는 사태가 지금 생기고 있고, 코스피도 2%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이 지금 바이오주 급락으로 2년 5개월 만에 600선이 붕괴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좀 시원찮은 회사를 아주 싼 가격에 사서 이쁘게 성형하고 화장을 하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한국의 또 이 언론 애국주의를 동원하고 코스닥 상장시켜서 세금 확보를 핑계로 본인과 친인척들이 1,300억을 확보해서, 그러면서 이제 언제 빠져나갈 건가를 지금 고민하고 질질 끌어오다가 임원들도 다 매도하기 시작하고, 본인은 이제 죽을 지경이 됐다고 나와서 이제 국민 앞에 앞으로 내가 주식을 사서 끝까지 잘해 보겠다 하고 있는데, 결국 무용성 평가 탈락으로 약효조차 인정받지 못한 사기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희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고, 임직원만 수천억, 아니 제가 봤을 때 조 단위를 벌였을 가능성도 있고, 이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부분으로 정치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개입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부자들은 정보 다 팔고 나가고 개미들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신라젠과 관련해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신라젠 간암 치료기업 해외 시장에서 주목, 이러면서 기사가 이런 제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시간을 신라젠이 보내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지원 사격으로 글로벌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언젠가 하면 2015년 9월입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 3상 시험 계획에 대한 특정 시험 계획편과 SPA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2015년 9월 2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21개국 120개 병원에서 600명의 간암 대상자들을 상대로 임상 3상 실험에 도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임상 3상 시험에서 팩사백의 효능을 인정받으면 신라제는 곧바로 간암치료제 상업화에 들어가는데, 이 팩사백에 대한 임상 2상 실험까지는 진행이 됐고, 그때 시한부 환자 35명 중 23명이 암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고 2명은 암이 사라지는 사례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임상 3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 했는데 2012년에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억 2,200만 원인데 이와는 관련 없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신라젠의 가치를 높게 보고 투자를 했고 신라젠이 그 기술력으로 화답을 했다. 이렇게 지금 둘이가 사이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밸류 인베스트먼트가 누군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015년 12월 달에 검찰이 불법 정치 자금으로 김창호 전 홍보처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김창호 전 홍보처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앞서서 밸류 인베스트가 신라젠에 대해 지금 지원해서 개발을 해왔다. 이런 부분의 기사가 나온 것이 2015년 5월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 따르면 김창호는 작년 2012년부터 작년 초까지 이철이라고 부르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VIK 대표로부터 6억 3천만 원을 받아 이 중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썼는데 이 김창호는 2012년 총선 때 경기 성남 분당갑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또 2014년에는 6.4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VIK로부터 돈을 6억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출두하라니 안 하니까 긴급 체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돈이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었다 하며 돈 자체를 싱크탱크 만든 돈이라 했지만은 불법 정치 자금인지는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검찰은 VIK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3만 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을 모은 혐의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가 거기 VIK 대표가 김창호에게 돈을 이렇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금 구속을 시켰습니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이철 대표는 투자자 3만 명으로부터 수천억의 불법 자금을 모았다 해서 이 2019년 그러니까 6월 달에 올해 6월 달에 항소심에서 1심에 8년을 받았는데 12년으로 징역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종 투자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3만 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천억을 모금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크라우딩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금융투자 업체라고 홍보했는데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인가 업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신라젠의 초기에 돈을 댔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김창호는 노무현 때 국정홍보처장을 했는데 인베스트 코리아 주범 이철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줄을 댄 정황이 속속히 드러났다고 지난 7월 달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19대 정무위에 민주당의 MK 의원, 새누리당의 KS 의원의 주체로 크라우드 펀딩, 즉 다수로부터 인터넷상으로 모금을 하는 부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후원한 이 토론회에 패널로 이철이라는 사람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익명의
이 다수로부터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방식인데요. 이철이라는 사람이 설립해서 경영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부동산, 비상장, 엔터테인먼트 등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아까 말한 대로 7천억을 모았고 비인가 업체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다른 정치적 배경이 없었겠느냐? 국회의원들하고요. 당연히 있었죠. 이 토론회 8개월 후인 2015년 10월에 7천억대 유사 수신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기소되었고, 자, 그리고 법원에서 보석이 돼가지고 2016년에 풀려났다가 또 추가로 2천억 규모의 사기 유사 수신이 더 드러나서 2016년에 다시 구속됐고, 그래서 지난 올해 6월에 12년을 받았고 2천억은 별도로 또 받고 있는데, 이 이철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에 공을 들여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에게도 돈을 줬고 총선에 직접 출마하려고 2010년에 유시민 등이 만든 국민참여당에도 몸담아 정당인으로 활동했고 의정부을 지역구 출마를 위해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고 국참당과 민노당이 합쳐서 통진당이 되면서 총선 출마길이 막혔고 또 임종석을 지지하는 인터넷 밴드인 임종석 사랑하는 모임 임사모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투자심사역 출신 FC가 서울 강북권 전역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활동을 했고 한때 이철의 측근이었던 지인은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이 현 정권이나 그 정권과 가까운 인물과의 관계가 매우 깊다. 그런데 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신라젠에 초창기에 돈을 댔던 회사다. 자, 이러면 지금 이 신라젠의 배경에 분명히 정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에 많은 의사, 치과의사 등이 바람잡이로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제 대선과 관련되어서 문재인 수혜주냐 어쩌냐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정권의 특혜주다, 수혜주다 이래 되면서 정권 거래소에서 손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겠다. 이것이 지금까지 온 과정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문재인 케어, 그리고 또 미래의 3대 먹거리, 거기에 이제 비모메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무인 자동차, 그리고 이 바이오 헬스케어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스스로가 자기가 알거나 자기 주변에서 알아서 바이오 헬스가 한국의 미래 3대 먹거리라는 부분에 대해 알 사람들은 한국의 바이오 헬스 수준이 뭐 미래의 먹거리 정도가 되느냐 고개를 다 갸웃갸웃 했습니다. 결국 바이오 헬스에서 신약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문재인이 말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문재인이 아마 문헌상의 이런 신라젠 팩사백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 보면 보름새 신라젠 새 주가가 86% 급등, 코스닥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지금 코스닥의 거지가 돼버렸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외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고요. 2009년 팩사백 관련 논문을 접한 뒤 신라젠에 투자하며 기업 경영에도 참가했고 2013년 말 대표이사에도 올랐다. 그래서 팩사백은 미국 기업인 제네릭스가 소유권을 갖고 개발했으나 신라젠이 이곳과 공동으로 연구 진행하다가 이후에는 제네릭스를 인수하면서 신라젠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고 한국에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치과의사 출신이 미국 회사가 개발하던 걸 자기한테 넘겨줬다. 그것도 뭐 몇 조도 아니고 그냥 넘겨줘요. 아주 작은 가격이에요. 그거는 뭐냐? 그 자체가 그쪽도 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한 걸 넘겨받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돈 끌어들이고 코스닥에 상장시키고 돈 모았어. 끌어들인 돈으로 그걸 띄워서 그야말로 주식을 붕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이제 빠져나가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문 정권의 문재인 케어, 미래 산업으로서의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원격 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문 정권이 유독 의료인, 또 이런 의료인 중에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가깝고 그 속에서 이런 부분에 문재인이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도 훨씬 많이 언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터져버린 것이 지금 신라젠과 팩사백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배후에 반드시 권력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유심히 찾아내고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다.